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봄이 무르익다 보면은 참 우리가 야채도 먹고 뭐 다른 것도 먹습니다만 과일 생각이 나요. 예. 요새야 예전하고 틀려서 과일이 참 사시사철 나오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예전에는 이 겨울 내내 과일을 못 먹어요. 그랬다가 봄이 돼서 가장 먼저 먹는 과일이 앵두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앵두는 가장 빨리 먹는 과일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전 기록을 보면은 이제 좋은 곡식이라든지 좋은 과일이 처음 생산이 되면 이제 천자, 그러니까 황제한테 바치거든요. 임금한테. 그럼 임금이 그걸 받아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 그럴 때 앵두를 써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한나라 때 해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대요. 그 해제라고 하는 왕이 처음으로 앵두를 종묘사직에 조상님들도 잡수세요 하고 올렸대요. 그리고 앵두를 보니까 예전 기록을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할 때 앵두 같은 입술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앵두가 빨간하다는 얘기예요. 네. 뭐 파란하면 앵두 같은 입술이 없죠. 빨간하다 보니까 예전에 후한 시대 때 명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대요. 그 명제 임금이 이제 신하들하고 이제 연회를 베푸는데 신하들한테 이제 보름달이 떴을 때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과일을 먹느라고 앵두를 주는데 그것도 빨간 옥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앵두를 담아서 줬대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 하사를 했더니 신하들이 술 기운도 도도했겠다. 달빛도 있겠다. 딱 보니까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앵두가 있는 줄은 모르고 웬 빈 그릇을 주냐고.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는 이제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앵두가 상당히 빨간하다 예전에도. 그리고 상당히 예전에는 크기가 컸었나 봐요. 앵두 크기가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나와요. 앵두는 우리가 이렇게도 쓰고 이게 꾀꼬리 앵자죠. 예. 이 꾀꼬리가 앵두를 잘 먹는데요. 그리고 또 예전 동양화 보면은 꾀꼬리가 이렇게 앵두가지에 있는 그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꾀꼬리가 먹는 과일. 꾀꼬리가 또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앵두 먹으면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속설로 나오는데 그래서 꾀꼬리가 먹는 도자는 원래 복숭아 도자인데 복숭아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과일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꼬리가 먹는 과일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 꾀꼬리가 먹을 때 한 입에 먹고 부리로 한번 이렇게 물었다가 먹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먹음을 함자예요. 그러니까 부리에다가 앵두를 이렇게 머금었다가 물었다가 먹는다. 그래서 함도라고도 한대요. 앵두를. 그리고 왜 우리가 앵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앵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나무 목자를 씁니다만 이게 구슬옥자 요걸 같이 쓰면은 요것이 이제 붉은 구슬이라는 뜻이 된대요. 붉은 구슬 같이 사실 앵두가 붉은 구슬 같잖아요. 예. 붉은 구슬 같은 과일. 그래서 앵도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앵두한 게 그러니까 앵두하면 이게 꾀꼬리도 먹고 또 붉은 과일이구나. 이걸 이제 연상하게 되겠죠. 앵두가 하도 맛있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앵두를 또
이게 언덕의 자예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의 자. 에밀이에요. 그러니까 꿀밀자예요. 이건 잘못 쓴 거고. 에밀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앵두가 하도 맛이 있으니까, 이 꿀 중에서도 그 언덕이나 있는 꿀을, 그걸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낭떠러지는 먹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맛이 좋은, 맛이 좋은 과일이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언덕에서 나오는 꿀과 같이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그 에밀이라는 그 단어도 쓰기도 해요. 참 그 운치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앵두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단어를 안 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훈몽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앵두를 이사라, 요거 아래 학자예요. 이사라시라고 그랬대. 이사라. 왜 이사라시라고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문헌을 뒤져봤더니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앵두를 한 자리에 오래 심으면은 이게 금방 노쇠해져서 오랫동안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주 옮겨 심기를 해야 돼요. 옮겨 심고 또한 영양분을 줘야 되니까 쌀뜨물 있죠. 쌀뜨물을 부어주면은 더 잘 자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자면은 이사. 우리가 이사 간다고 그러죠. 집을 이사 가죠. 이사 가는 거를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락 하다 보니까 이사락이 됐대요. 그리고 지금도 산에서 자란 앵두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스라지라고 그래. 이스라지. 지금도 이건 이스라지를 지금도 쓰거든요. 이스라지라고 산 이스랏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에서 자란 앵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지라는 단어 쓰듯이 예전에는 다 앵두 대신 이사라지 이렇게 썼어요. 그랬다가 이제 점점 한문 용어로 앵두 붉은 구슬같이 생긴 과일이라는 뜻으로 그걸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좀 우리가 볼 땐 이게 더 멋있는데 어디 하다 보니까 우리 순수한 국어 이게 사라지고 이제 한문 용어만 남았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통해서도 앵두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앵두는 우리가 사상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기운이 이렇게 수렴이 잘 된대요. 그래, 기운이 발산이 되는 거를 움츠려져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준대요. 그리고 앵두가 빨간하다 그랬죠? 이 빨간하면은 차가울까요? 아니면 열이 있을까요? 열이 있어요. 그래서 앵두는 따뜻하고 수렴 기운이 강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앵두도 특히 태양인들이 되게 이제 사상체제에 태양인들이 있거든요. 태양인들은 이제 성격도 급하고 욱하는 성격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기운이 너무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정액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변을 볼 때 뿌연하게 본다든지 소변을 봤을 때 소변이 맑아야 되는데 뜸을 탄 것 같이 뿌연하면 그게 우리 한의학에서는 정액이 흘러나온다. 유정. 그러니까 정액이 새 나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흘러나가니까 이게 빨아들여서 수렴작용으로 빨아들여서 기운을 보강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앵두를 이질설사도 설사 쫙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수렴한 걸로 빨아들여서 치료하는 이런 개념을 썼대요. 그리고 또 대개 이질설사는 배가 차가워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도 따뜻하게 해주고 설사로 막 흩어져 나가는 거를 빨아들이는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앵두는 보면은 근데 사실은 참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화가 돼요. 앵두가 열이 있다 보니까
예전 기록을 보면 이제 장종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약 지금부터 한 900년 전 정도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의학 기록에 보면은 어떤 그 부잣집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얘 하루에 2대씩 먹었대, 앵두를. 그 예전에 앵두 구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부잣집이니까 또 잔뜩 구해다가 하루에 2대씩 그것도 계속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열이 이제 축제 때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가 말라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진액이 고갈돼서 결국 사망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보면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예전 그 보면은 앵두를 보면은 그 이제 아까 그 이질설세도 좋다고 했습니다만 비위계통이라고 하면 한의학에서는 이제 소화기 계통을 말을 해요. 이 소화기 계통들을 그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고 또한 그 얼굴빛,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색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앵두를 먹으면 얼굴빛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미인들이 꼭 앵두를 몇 개씩 먹었대요. 그래서 피부 색깔도 곱게 만들고 그랬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앵두를 먹으면 사람의 그 내가 뭘 해야겠다는 의지 있죠, 뜻, 그거를 굳건히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과거 시험을 봐야겠다, 아니면 오늘은 공부를 꼭 할 거야, 뭐 책을 한 권 뛸 거야라는 의지 있죠. 그거를 굳세게 만드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참 운치도 좀 있죠. 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앵두를 예전에는 또 그 정과를 만들어 먹기도 했대요. 요새도 가끔 정과 있죠. 살구정과니 또 과일정과. 옛날에도 앵두를 정과를 만들어서 많이 먹었대요. 또 예전에 이제 그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또 아니면은 그 보관 시설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식품들을 가공 처리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끔 이제 그 앵두 정과 먹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뼈대 있는 집안이나 이제 가문 있는 집안에 가끔 방문을 하면은 그걸 내놓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만들기도 힘든데. 그 앵두나무는 참 그 버릴 게 없는데 그 열매도 먹습니다. 그 이파리 있잖아요. 그 앵두 잎을 언제 쓰냐면 그 특히 이제 사람의 뱀에 물렸을 때. 뱀에 물리면은 요새 뭐 병원 빨리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참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전 기록을 보면 뱀에 물렸을 때 그 앵두 이파리를 이렇게 바른대요. 그러면 뱀독을 없애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기록에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위 있지, 거위. 이 거위, 오래된 거위 삶아 먹다 보면 이게 참 질겨서 잘 이게 씹히지도 않고 잘 익지도 않아요. 그럴 때 앵두나무 이파리를 같이 넣으면은 이게 금방 익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거위 요리를 할 때는 앵두나무 이파리를 몇 개 이렇게 같이 넣는 그런 풍속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앵두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예전에 그 뿌리를 사용하는데요. 뿌리도 동쪽으로 뻗는 뿌리와 북쪽으로 뻗는 게 다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쪽은 양기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그리고 태양이 솟구치는 때고. 그래서 앵두나무가 뿌리가 동쪽으로 쭉 뻗은 것이 그렇게 힘이 더 강하대요. 그래서 그 뿌리를 먹어서 뭐 요새는 뭐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사실 기생충이 많아서 회충이나 촌충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먹어서 없앴다는 기록이 나와요. 사실 뭐 지금은 이게 뭐 해당이 안 되죠. 지금 뭐 회충약 먹으면 더 빠른데. 그래서 예전에는 참 그렇게도 써먹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앵두 열매를 먹으면 아까 얼굴이 이뻐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앵두 가지 있잖아요. 잔가지에다가 그 매실이 있어요. 매실이라든지 또 부평이라고 해서 그 물가에 보면 붉은 개구리밥이 있어요. 그걸 부평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라는데 조각자라 이걸 합쳐가지고선 이 얼굴에 바르면 그 주근깨 있죠. 주근깨를 없애는 데도 사용을 했대,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앵두는 뭔가 미인하고 항상 연결이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앵두 같은 입술도 그렇고 또 피부도 고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항상 그 동양화를 그릴 때도 애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됐죠. 앵두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앵두나무 그 꽃 있죠. 꽃도 썼대요. 꽃은 언제는 이제 얼굴이 그 사람 보면 하얀 사람도 있지만 거뭇거뭇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꽃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 기록에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참 어쨌든 그 앵두는 미인을 항상 연상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앵두를 먹으면은 아마 미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앵두는 그 뭐야 그 중풍 기운 있는 사람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람 맞았다고 그래. 이게 중의 가운데 중자입니다만 이럴 때는 맞을 중자 어디 으드터졌나. 그래서 우리 한의학께서는 가끔 이제 농담조로 데이트했다가 바람 맞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풍이라고 그래요. 바람 맞았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근데 뭐 어떤 무식하게 중풍을 바람 가운데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바람을 맞았다는 뜻인데 이 바람이 외풍과 내풍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외풍은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뭐 우리가 감기 걸렸다든지 이럴 때 쓰는 건데 사실 해당이 안 되고 내풍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몸에 우리가 되게 중풍 걸린 사람들이 열 받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간에 열 받으면 열이 솟구친대요. 열이 솟구치는 증상에다 그렇지 않아도 더 신경질이 났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중풍이 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이 솟구치는데 그럴 때 앵두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으면은 더 열받아서 더 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풍 걸리려고 하면은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봄철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앵두를 한번 시식을 하면서 또 아마 왜 예전 사람들이 미인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렇게 하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